안녕하십니까. 김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주제를 가지고 로마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로마는 철저히 법에 기초한 사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로마 하면 법이야, 법. 로마 하면 가장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법이에요, 법. 로마인들은 법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었고 조금이라도 타협과 양보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바로 이런 평등이라는 것이 개념이 나오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로마인들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봤어요. 로마인들은 법하면 뭐죠?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로마인들은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 있어서 평등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의무를 한 만큼만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무를 100을 한 사람은 100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50을 한 사람은 50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은 권리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이제 로마인들이 철저히 지킨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은 철저하고 조금의 여유가 없었는데 자유가 없었죠. 법에 있어서는. 그러나 법에 있어서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거죠. 당신이 그렇죠. 자유라는 측면에서 당신이 권리를 많이 갖고 싶으면 누구든 자유롭게 의무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든 그 권리가 주어진다. 역시 로마인들이 철저했죠. 여기서도. 의무와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든 권리를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평등했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뭐 인간평등론, 사회평등론이라고 해요. 뭐 그런 책도 옛날 프랑스에서 뭐 그런 이론이나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평등한 게 아니죠. 인간 평등할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누구나 결과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망상이죠, 망상. 그걸 대단한 이론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망상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결과가 전부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과정에 관계없이. 그러나 로마인들도 평등을 얘기했는데 로마인들은 평등을 인정했어요. 시작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나 의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불평등이죠. 인간은 불평등한 거예요, 원래. 그리고 사회도 그렇고 불평등하죠. 근데 그 평등의 시작점을
똑같이 두고 과정을 많이 노력하고 많이 공헌한 사람은 큰 권리를 갖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올라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평등하죠. 근데 이런 평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로마인들의 평등론이 훨씬 강력하고 이것이 의미가 있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평등론이라는 거죠. 무조건 인간은 결과적으로 다 평등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평등한 거예요. 과정과 그 사람의 노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평등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나 로마인들은 시작점은 평등하다는 거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그러나 의무를 얼만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불평등하다. 그것이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법과 평등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 정의, 평등, 공정 이런 얘기를 하죠. 정의로워야 된다, 평등해야만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럴까요? 이런 말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공하지 못하고 권력을 잡지 못한 루저들이 하는 얘기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는 없어요. 루저들이 계속 불평불만 할 때 이런 얘기를 계속 떠들죠. 패한 자들이죠. 능력 없는 자들이 이런 걸 주장하죠. 진정한 법과 권리를 가진 사람, 또 이런 권리와 의무에서 평등 속에서 나가는 자들, 또 공정을 실현한 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것을 못한 자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루저들이 하는 얘기예요. 로마인들도 그렇고 가장 공정한 제도가 뭘까요? 자, 로마인들은 사비니 여인을 약탈해 와서 가장 공정한 제도를 가지고 부인을 소유하게 됐죠. 그 제도가 뭐야? 제비뽑기죠. 제비뽑기가 가장 공정한 제도예요. 그 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는 거죠.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걸로 끝.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공정이란 말을 하지 않죠. 제비뽑기. 가장 공정한 제도는 제비뽑기예요. 끝. 또 공정한 제도가 뭘까요? 선착순. 먼저 선정한 사람이 임자죠. 이게 공정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죠. 공정에 대해서. 만인은 법이 평등하다. 여기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의무를 노블리스 오브리제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귀족들의 책무, 의무, 이렇게 책임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죠. 의무를 많이 한 사람이 귀족이 된다는 얘기죠.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사람, 의무를 많이 한 사람이 권리를 받고, 그 사람들이 가부장이고, 그 사람들이 귀족이다, 상류층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만인 법이 평등하다는 거죠. 평등한 거죠. 의무의 양과 권리의 양은 동일하다. 이게 이제 로마인들이 말하는 평등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불평등하죠. 상하 개념이고 위계 개념이고, 권력자가 있고, 지배자가 있고, 그죠?
피지배자가 있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자가 있고 이렇게 불평등한 거죠. 근데 어떠한 의무를 수행해야 될까요? 의무 중에서. 의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보통 의무하면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노동의 의무, 그리고 납세 의무, 국방, 혈세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는 누구나 하죠. 노예 빼놓고. 그래서 노예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세금도 안 내요. 교육도 안 받고, 군인이 될 수도 없어요. 노예는. 자기 직업도 없어요. 그죠? 주인의 시키는 것만 하지, 그냥 할 뿐이지, 자기 자신의 그 직업, 일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노예죠. 근데 이제 각 계층마다,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서 의무가 다른데요. 귀족들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될까요? 납세 의무는 당연히 하죠. 평민도 하는데. 귀족은 어떻게 되고 납세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그렇다면 경제활동 의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자, 그 사람의 권리를 갖는 거죠. 납세. 또 하나는 가장 귀족들은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귀족들만 글을 알았어요. 그래서 라틴 문법도 교육은 귀족의 자제들만, 특히 남성 자제들만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근데 의무 중에서 최고 수준의 의무는 바로 혈세죠. 국방의 혈세.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는 의무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귀족이 되려면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는 물론 당연히 하지만 혈세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최전방으로 자기 재산으로 말과 갑옷과 칼과 창을 준비해서 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전방으로 갔다는 거죠. 의무에서 가장 큰 의미는 목숨을 건 혈세죠. 국방의 의무.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정신이 뚜렷해서 귀족들은 최전선을 갔죠. 그래서 죽기를 원했어요. 장렬히 죽기를 원했죠.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영원히 가문의 영광으로서 길이 남는 거죠. 가문의 영광으로서 죽기를 원했죠. 그러한 귀족과 군인들을 이길 자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게 로마인들의 정신이죠. 그리고 죽지 않으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최전방에 가서 전적을 쌓고 승리를 하고, 그래서 많은 그 전승을 하고 돌아오면, 그 의무를 하면 그 다음에 권력을 갖게 돼요. 행정관부터 또 집정관 하나하나. 이것이 로마인들의 의무와 권리 개념이죠. 반드시 가장 목숨을 건 혈세, 전선에 나가서 큰 공적을 했을 때 돌아와서 높은 자리에 권리를 갖고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공적을 많이 잡고 죽을 고비를 많이 남긴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와서 장렬하게 죽은 사람은 영원히 가문의 영광으로서
남게 되고. Life is not fair.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인생은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하는 사람은 불평불만한 자죠. 패배자들이죠. 패배자들. 이 얘기는 Life is not fair.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빌 게이츠가 한 얘기예요.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거를 알죠.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마음을 더 넓혀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평하거나 공정해야 된다고 우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키운 사람들이죠. 마음을 키우고.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들은 어떤 팀들이에요? 공정한 대우만 받아서 가지고 우승을 하나요? 심판이 공정하게만 했을까요? 그러나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은 심판이 자기네 팀한테 불공정해 하더라도 심판을 계속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 팀한테 좀 불공정하구나, 공정하지 않구나 하는 거 빨리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뛰는 거죠. 심판이나 불공정한 데서 불평불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수용하고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런 팀만이 월드컵 우승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심판 때문에 우리가 졌다, 심판이 문제다, 자꾸 이런 것만 주장하는 팀은 우승을 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거나 평등을 부르짖거나 공정을 부르짖는 걸 다 루저들이 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 부자들은, 천재들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자기 자신이 여기서 더 크게 성장할 발판으로 삼지, 불평불만하고 이래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몸으로 수용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심판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경기지만 이걸 어떻게 승리를 할까를 연구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꺼리낌이 없어요. 불공정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하고 나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의와 병의로워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다 루저라는 거죠. 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